한국교회 총연합이 의료 사태와 관련해 세 번째 성명을 발표하고 더 이상의 의료 공백은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한교총은 국민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한다면서 필요할 경우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지만 여전히 20만 건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혼 건수는 4년 연속 줄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현실의 어려움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을 둔 가정을 찾아가 현실의 어려움을 들어봤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힘들어하는 가정을 돕기 위해 기독교계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지속적인 치료를 돕고 있는 백석대학교 응용행동치료센터를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의료 사태와 관련해 세 번째 성명을 발표하고 전공의들의 신속한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한교총이 특정 사안에 대해 세 번이나 입장을 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한교총은 필요하다면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에 나설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면서 의료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의대 교수들까지 오는 25일 사직을 예고하고 있어 심각한 사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는 한국교회 총연합이 이례적으로 세 번째 성명을 내고 전공의들의 신속한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의료 공백이 더 길어질 경우 국민의 생명이 매우 심각한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교총은 장종현 대표회장과 공동대표회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의료 정상화를 위해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제안도 함께 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주장을 가감없이 서로에게 전달해 오해를 줄이고 이해의 폭을 넓히겠다는 겁니다. 한교총은 의사수 충원과 지방의료 환경 개선 등 의료 개혁에 대한 열망은 정부나 의료계 모두 동일하다며 국민의 생명을 위해 기꺼이 중재자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교총은 의료계를 향해 더 이상 의료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의사들은 현장으로 우선 복귀하고 향후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교총은 정부를 향해서도 보다 유연한 대응으로 현장 복귀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며 의사들의 주장을 충분히 수렴해 의료개혁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12년 만의 상승이지만 여전히 20만 건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12년 만에 전년보다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혼인 건수는 19만 4천 건으로 전년 대비 1% 늘었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2022년보다는 늘었지만 코로나로 미뤄졌던 혼인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있어 앞으로의 상승세는 미지수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미뤄졌던 혼인들의 증가 영향이 좀 있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그게 계속해서 감소가 될지 증가가 될지에 대한 부분은 올해 혼인 건수가 어떻게 될 건지에 따라서 그 영향이 좀 있을 걸로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혼인 건수는 2021년 처음으로 19만 건대로 떨어진 이후 3년 연속 20만 건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혼인율은 남녀 모두 30대 초반이 가장 높았습니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4세, 여자 31.5세로 전년 대비 남자는 0.3세, 여자는 0.2세 높아졌습니다.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 증가도 두드러졌습니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 건으로 전년 대비 18.3%, 3천 건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여자와의 혼인은 15,000건으로 전년 대비 22.5%, 외국인 남자와의 혼인은 5,000건으로 7.5% 늘었습니다. 이혼 건수는 4년 연속 줄었습니다. 이혼 건수는 9만 2천 건으로 전년 대비 800건 줄었습니다.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 49.9세, 여자 46.6세로 남녀 모두 전년과 비슷하게 조사됐습니다.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 기간은 16.8년으로 2022년 대비 0.2년 줄었지만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면 2.7년 늘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부활절을 앞두고 2024 남북 공동기도문 남측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기도문에서 힘에 의한 평화, 자유의 북진 정책, 적대적 국가관계 선언 등은 너무나 가슴을 아리게 한다며 한국 사회에 스며든 분단의 폭력성이 우리를 광범위하게 오염시켜 상처를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족의 십자가를 똑바로 지지 못하고 분단을 심화시킨 죄를 용서해달라며 반통일 분리 안정 유혹에 빠지지 않고 탐욕적 국제질서의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교회협은 또 정권이 바뀌어도 통일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남과 북에서 통일 정책이 법제화되길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능력이 분단을 무너뜨리는 원천이 되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한편 교회협은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엔 전쟁 반대 기도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최근 백광순 선교사를 간첩 혐의로 체포한 러시아 정부를 규탄하며 백 선교사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기공협은 오늘 성명을 내고 러시아는 한국 선교사가 러시아 국가기밀을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백 선교사는 지난 수년 동안 북한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해온 순수 선교사이자 활동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백 선교사의 그간 활동 내용이나 경력으로 보면 러시아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러시아 정부가 한국, 북한과의 외교적, 정치적 관계를 고려해 자의적으로 법 집행에 나섰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공협은 특히 백 선교사에 대한 불법적인 구금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보편적 인권 규범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 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몇 년 전 자폐 스펙트럼을 다룬 드라마의 성공으로 이들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지만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막막하기만 한데요. 한 가정의 사례를 통해 현실을 알아봤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딸과 즐겁게 놀고 있는 김상민 씨. 어느 가정과 다를 바 없는 아버지와 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김 씨의 딸 소은 양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소은 양을 위해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봤지만 부모 입장에선 충분치 못했다는 미안함이 앞섭니다. 가장 힘든 거는 결국에 이제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이제 해줄 게 없다는 거. 뭐 돈이건 뭐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라도 해줄 수 없다는 그런. 김상민 씨와 아내는 주변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녀를 가진 부모들과 함께 교류하며 자녀의 행동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경우 완치 보고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김상민 씨는 자폐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의 네트워크가 힘들 때마다 큰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김 씨 역시 자녀의 장애를 알고 눈앞이 깜깜한 상황에서 부모들에게 받은 도움이 큰 힘이 됐기 때문입니다.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제 주위에서 이해를 못 받아요. 다르다는 걸 알고 그걸 받아들일 때 처음 시기에는 정말 많이 힘들거든요. 부정도 하고 불안해하고. 김 씨도 딸의 치료를 위해 직접 응용행동 치료 과정을 공부해 같은 환경에 놓여 있는 부모들과 교류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행복한 일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 씨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때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경우 정부에서 치료비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충분치 못한 현실입니다. 일부 가정은
부모 소득에 따라 아예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자폐 자녀를 둔 많은 가정들은 여전히 자녀들이 사회 속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힘겨운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가정의 희망을 위해선 각 개인 특성에 맞는 꾸준한 치료가 중요한데요. 백석대학교가 대학 최초로 자폐 스펙트럼 아동을 위한 응용행동치료센터를 개소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의 마음은 모두 똑같겠지만 특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은 완치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지치고 힘들게 만듭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동들의 경우 그래서 더욱 꾸준하고 정확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소음에 예민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촉각에 예민한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 방법도 중요한데 다양한 방법 중 응용행동치료, 즉 ABA 치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응용행동치료는 장애 아동의 특성을 꼼꼼하게 관찰하면서 그에 맞는 치료 방법을 모색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 아동에게 친구를 때리지 않으면 칭찬 스티커를 주고 일정 분량을 채우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사주는 행동치료의 일종입니다. 응용행동치료는 특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동들에게 좋다는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응용행동치료를 받은 아동 중 획기적으로 좋아진 경우가 있다는 이유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이 이 응용행동치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응용행동치료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 치료의 기본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백석대학교가 대학 최초로 응용행동 분석센터를 개소한 이유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의 치료를 돕고 지친 부모들의 마음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응용행동 치료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작했지만 대학교가 부설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나선 건 백석대학교가 처음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센터들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교육기관이 있지만 정말 이곳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정말 우리가 진정을 다해서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왔고 또 앞으로도 기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석 ABA 센터는 아동 친화적으로 구성됐습니다. 치료실 문을 각기 다른 색으로 구성해 장애 아동들의 인지 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다양한 교구를 준비해 장애 아동의 특성에 맞는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치료받는 동안 조금이라도 더 쉴 수 있도록 부모들이 머무는 공간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백석대학교가 응용행동치료센터를 개소한 건 하나님 사랑을 전하자는 설립 이념과도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백석대 장종현 총장은 평소에도 이웃과 함께하는 백석인이 되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받는 우리도 나를 위하여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함께하는 너와 내게 함께하는 백석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백석 ABA 센터는 서울 방배동 백석 비전센터 6층에 위치해 있으며 오는 4월 1일 학부모 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지난 동절기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통해 목표치였던 300만 장을 넘어 402만 장의 연탄을 에너지 취약계층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연탄은행은 이번 동절기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봉사와 후원으로 함께해준 10,000명이 넘는 전국의 연탄 천사들이 있었기에 402만 장 나눔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며 참으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최근 기후위기가 더 빠르게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에너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빈곤 고착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조금씩만 모아진다면 앞으로도 큰 도움과 사랑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국내 만성 콩팥병 환자가 2배 넘게 증가한 가운데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올해 생존시 신장이식 결연 사업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신장이식 대기 환자는 해마다 2천여 명씩 증가하고 있지만 기증인은 비슷한 수준으로 평균 이식 대기 기간이 1,905일에 이른다며 지난해엔 대기 환자 중 6%만이 신장 이식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본부의 생존시 신장 이식 결연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969명이 신장을 기증했는데 이 중 59%가 기독교인 130명이 목회자였다며 생명 나눔을 향한 교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학생신앙운동 SFC가 오는 31일 부활절을 앞두고 문화금식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FC는 이번 문화금식운동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주제로 15구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SFC 홈페이지를 통해 문화금식운동 노트를 다운받을 수 있다며 노트를 활용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친구들과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SFC는 문화금식운동과 함께 환경 캠페인도 진행한다며 일회용품 자제하기, 텀블러 사용하기, 잔반 남기지 않기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향한 일상의 문화를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